자, 다음 문제 보겠습니다. 가나라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보기에서 골라라. 아들을 거쳐 손자 우거 때 이르러서는 고조선 3기에 해당이 되죠. 유만이 있고 유만의 손자가 우거왕이라고 했습니다. 자, 주변의 여러 나라들이 글을 올려 천지를 아련하고자 하였으나 가로막고 통하지 못하게 하였다. 두 군데를 합하여 맹렬히. 그냥 뭐 고조선을 골라주는 그런 문제겠네요. 자, 보기를 한번 봐요. 기억 22담로의 왕족을 파견하였다. 백제의 무령왕에 대한 설명입니다. 무령왕이 굉장히 잘 나와요. 사마사마사마 무령사마 해가지고 뭐 6세기에 해당하는데 뭐 일단 백제에 대한 내용이죠. 뒤에서 자세하게 다룰 내용입니다. 빈민을 구제하기 위해 진대법을 실시하였다. 지금 막 한 5번 정도 나온 것 같습니다. 고구려 고국 천황 때 을파소의 건의에 의해서 진대법이 실시가 됐죠. 뭐 디귿 리을일 테니까 답이 5번일 테지만 읽어봐요. 진범과 임둔을 복속시켜 세력을 확장하였다. 유만조선이죠. 세계로 나눴을 때 2기에 해당합니다. 살인, 절도 등의 죄를 다스리는 법금 8조가 있었다. 고조선에 대한 설명이죠. 뭐 고조선을 뭐 고르는 거기 때문에 사료 이렇게 보면은 좌장군이 두 군데를 합차하여 공격하였다. 상도인 니계상 참이란 이런 게 나오죠. 상도 뭐 이런 거 중요한데 니계상이라는 건 이제 관직명입니다. 고조선에서. 그래서 조금 자세히 나오는 뭐 다른 시험들 정도 보면은 니계상 3이 우왕 때 내분을 일으켜서 멸망했다. 뭐 내분으로 멸망했다. 라고 뭐 이렇게 표현하는 것도 있어요. 한 무제가 쳐들어와서 멸망한 건데 이런 식으로 니계상 하면은 그렇게 신경 쓸 건 아닙니다. 한능검에서는 뭐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다음 문제 봐요. 밑줄은 이 나라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이라는 그런 문제예요. 자, 개천절에 대해 알려주세요. 당군 왕검이 역사상 최초의 국가인 이 나라 고조선이 되겠지. 1909년에 대종교에서 개천일로 이름 짓고 기념한 것에서 유래되었다. 자, 대종교 하면은 이제 우리 근현대사에서 나올 그런 내용인데 미리 외워놓습니다. 대종교 하면은 1909년이라는 거하고 인물 2개 외워놔요. 나철과 오기호. 자, 이런 인물들이 대종교를 만들어가지고 이후에 이제 항일 무장 투쟁에 참여를 하게 되죠. 투쟁에 참여를 하게 되죠. 그럼 고조선에 해당하는 내용을 고르면 되겠습니다. 자, 1번 백제와 연합하여 금성을 공격하였다. 야, 가야에 대한 그런 설명이에요. 자, 가야하고 외하고 백제하고 합쳐가지고 신라를 공격했다. 뭐 이런 내용인데 뒤쪽에 이제 이렇게 보면 이쪽에 이제 신라가 있죠. 고조선이 위에 있을 때 광개토 대왕 때 이제 도와줍니다. 막 외가 막 쳐들어오니까 도와줍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신라 지역에서 우리 호우총에서 나온 호우명 그릇 있잖아요. 뒤에 하면 뭐 광개토 토지 호태왕 해서 뭐땅 좋아하는 광개토 대왕이다 뭐 이런 식으로 읽히는. 그리고 호우명 그릇은 뭐 많이 봤을 텐데 뒤에 이렇게 글씨가 써진 거잖아요. 이때도 신라에 주둔하면서 광개토 대왕이 도와준 그런 거죠. 그래서 전기 가야 연맹이 약화되기도 하고 그리고 신라 입장에서는 이제 김씨의 왕위 세습권이 확립되기도 하죠. 이때 이제 정세가 어떻게 되냐면 백제하고 가야하고 외도 섞여 있습니다. 이렇게 이쪽하고 이쪽이 세 개가 플러스 된대하고 고구려하고 신라하고 이렇게 대립하는 이런 정세가 나오는 거죠. 자, 2번 읽어보겠습니다. 마립간이라는 왕의 칭호를 사용하였다. 신라죠? 우리가 내눌소 집업진 할 때 뇌물 마립간이라고 했습니다. 그때부터 마립간이에요. 3번 빈민을 구제하기 위해 진대법을 실시하였다. 한 6번째 나오는 것 같아요. 고구려의 고국 천황이다. 을파소의 건의에 의해서 진대법을 실시하였다. 4번 목지국을 압도하고 지역의 맹주로 발돋움하였다. 우리가 이제 사마한을 보게 되면은 마한, 진한, 변한이 있죠. 그 중에 이제 변한 쪽, 이쪽이 이제 가야로 발전하게 되고, 진한 쪽, 그러면 이게 이제 신라로 발전하게 되는데, 마한은 이제 목지국이 중심이 돼가지고, 이제 여기는 이제 소국들로 이루어진 거예요. 그 중에 이제 주도하는 소국이 있겠죠. 목지국이 주도를 하고 있었는데, 이제 백제를 건립하러 주몽의 아들 온조가 남하를 해가지고 백제국을 세우고 잠식에 들어가서 백제가 됩니다. 기존에 주도하였던 국가, 이게 목지국이에요. 목지국을 압도하고 지역의 맹주로 발돋움하였다라고 한다면 뭐 백제라고 봐야겠죠. 백제 시조, 온조와 관련된 그런 내용입니다. 살인, 절도 등의 죄를 다스리는 8조가 있었다. 고조선에 대한 설명이죠. 그래서 답이야 5번이 됩니다. 자, 다음 문제 봐요. 가나라에 대한 설명으로 오는 것은 고구려와 백제의 기원 땡땡땡 뭐 부여겠죠. 우리 연구소에서는 고구려와 백제의 왕족이 자신들의 기원으로 삼았던 부여를 주제로 한 역사 강좌를 3차에 걸쳐 마련하였습니다. 숭화강 하면은 뭐 부여죠. 탈출도는 이거잖아. 왕이 있고 주변에 마우저국, 마가우가 저각, 국가가 모여있는 연맹왕국의 형태. 일책 12법 하면은 이것도 부여입니다. 고구려도 이제 일책 12법이 실시가 됐다고 하는데
12배 배상법이에요. 이게 이제 부여하고 고구려인데 시험에서는 이제 자꾸 부여로만 나오죠. 이유가 뭐냐면 고구려는 일책 12법이란 기록도 있고 뭐냐 10여 배를 배상했다라는 기록도 있고 그래서 기록이 뭐 12법인지 뭐 10법으로 해야 될지 뭐 그런 게 약간 논란이 있기 때문에 그냥 부여로만 나옵니다. 앞에 이제 부여에서 내려오는 과정 하면은 부여에서 고구려가 나오고 주몽이죠. 다 이제 설화가 있습니다. 고구려에서 이제 백제 주몽의 아들 온조가 남원을 해가지고 목지국을 잠식에 들어갔다. 온조가 만든 게 백제다 해서 백제의 성씨를 보면은 왕족이 부여씨예요. 부여씨가 이제 왕족이고 그 위에 이외에 이제 팔성 귀족이 있었다. 이런 기록이 있습니다. 뭐 부여풍 그런 거 뒤에 나오잖아요. 걔는 왕족인 거예요. 뭐 계속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보기 1번 부여에 해당하는 걸 고르면 되죠. 신성구역인 소도를 두었다. 사만에 대한 맞은변에 대한 설명입니다. 영고라는 제천 행사를 열었다. 부여가 맞죠? 자, 제천 행사 또 복습해봐요. 부여 영고고 12월 고구려 동맹이죠. 10월 옥전은 없었고 동해 부천이죠. 10월이 될 테고 사만 오수십계 해가지고 5월 수린날 10월 계절제라고 하고 있습니다. 오수십계는 농경하고 관련이 있는 거예요. 파종을 한 다음에 수린날이 오고 수확을 한 다음에 계절제를 칩니다. 그래서 농경하고 상관이 있다. 농경하고 상관이 있는 건 이제 좀 많죠. 사만 쪽에 이제 저수지가 뭐 많다는 거나 신지견제 읍차 불에서 신지가 농경에 주도권을 주고 있다. 그 저수지 관리권을 주고 있다. 뭐 이런 내용들이 이제 뒤에 나올 겁니다. 3번 혼인풍속으로 민며느리제가 있었다. 혼인풍속 하게 되면은 우리가 대표적으로 고구려의 혼인풍속하고 옥저의 혼인풍속을 알아두셔야 되는데요. 고구려 하면 이제 대를사위제라고 하죠. 서옥제라고도 하는데 남자 집이 있고 여자 집이 있어요. 대를사위제는 뭐예요? 남자가 여자 집으로 가서 여자 집 뒤쪽에 조그만 집을 짓고 서옥이라고 해요. 여기서 이제 신부가 좀 어려. 신부가 클 때까지 여기에다가 이제 노동력을 제공을 하고 큰 다음에 데리고 다시 돌아오는 거예요. 노동력을 남자가 이 서옥에 살면서 이 신부 집에 제공했기 때문에 돈을 받지 않습니다. 그래서 술과 돼지고기를 줄 뿐 뭐 돈을 안 받았다 이런 재물을 안 받았다 이런 기록이 나와요. 반면에 옥전은 이제 반대죠. 옥전은 신랑 집이 있고 신부 집이 있고 이렇게 하면은 어렸을 때부터 민며느리제라고 해요. 민며느리제. 어렸을 때부터 신부를 데려와가지고 키웁니다. 이게 뭐예요? 노동력을 그냥 아예 데려와 버린 거죠. 처음부터. 해서 돈을 줍니다. 재물이죠. 돈으로 표현했지만 재물을 줍니다. 해서 옥자는 재물을 주고 고구려는 재물을 안 준다. 노동력과 관련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내용을 알고 있어야 됩니다. 옥민해서 옥조에 대한 풍습입니다. 4번 부족 간의 경계를 중시하는 책화가 있었다. 동에 대한 설명이죠. 5번 목죽을 비롯한 많은 소국으로 이루어졌다. 백제에 대한 건데 백제가 되기 전에 마한, 진한, 변한 중에서 마한에 대한 그런 설명입니다. 뭐 답이 몇 번이에요? 지금 부여를 하니까 2번이죠. 다음 문제 봐요. 자, 문제 읽어봅니다. 가나 나라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동이 지역 중에 가장 평탄하고 넓은 곳으로 오곡이 자라기 알맞다. 뭐 정말 많이 읽어본 선지일 거예요. 12월에 지내는 제철 행사 부여의 영고라고 했습니다. 얘만 12월이라고 했어요. 수렵사회 전통을 보여주고 있다. 겨울에 하고 있다. 이때는 죄수를 풀어준다. 전쟁을 하면 소를 잡아 발굽으로 우제전법이라고 해요. 전쟁 중에도 우제전법을 했는가? 했다 그래요. 2번 그 나라 넓이는 사방 2000리인데 큰 산과 깊은 골짜기가 많으며 사람들은 산골짜기에 의지하며 산다. 뭐 농사하기가 힘들다는 거지. 그래서 어떻게 약탈 경제가 발달하게 됩니다. 관련된 게 이제 부경이 있죠. 부경이 뭐냐면 약탈한 거를 쌓아놓는 창고예요. 그래서 이렇게 집이 있으면 집을 이렇게 뜬 집으로 지어요. 땅보다. 요즘 이렇게 원룸 건물 보면 밑에 띄워가지고 밑에 주차장 이렇게 하잖아. 그런 거 같이 이렇게 뜬 집으로 지어요. 아무래도 뭐 짐승 같은 게 있고 하니까 약탈한 거를 여기에 넣어놓는 그런 창고입니다. 그래서 부경 기억해 두시고요. 계속 읽어봅니다. 신랑이 신부 집에 가서 살다가 자식을 낳으면 장사한 후에 돌아온다. 이게 뭐예요? 대를 싸우죠? 신부 집에 가서 살다가 하면서 노동력을 제공을 하기 때문에 재물을 안 줍니다. 술과 돼지고기를 준다. 삼겹살에 소주를 주고 그냥 데꾸는 거예요. 금과 은 재물을 모두 성기하게 장례를 치르며 후장이라고 해요. 후하게 장례를 치른다 해서 후장이라고 합니다. 후장이 이제 고구려뿐만 아니라 부여에서도 했어요. 소나무와 잣나무를 심는다. 이거는 이제 딱 고구려만의 특징입니다. 소나무와 잣나무를 심는다. 보기 한번 읽어봐요. 그래서
가는 부여고 나는 고구려죠. 보기 1번 여러 가들로 별도로 사출도를 주관하였다. 왕이 있고 마우저고 부여에 대한 설명입니다. 벌써 그냥 1번이네. 2번 박석김이 삼성이 교대로 왕위를 계승하였다. 신라에 대한 설명이죠. 자, 여기서 이제 나중에 김씨 왕이 세습관이 할 때 광개토 대왕이 와가지고 이제 도와주면서 외국 쳐들어온 것도 막 도와주고 금관가에도 되게 약해지게 하고 하면서 김씨가 이 후원을 받아가지고 이때부터 세습이 된 겁니다. 3번 10월에 무천이라는 제천 행사를 열었다. 부여, 영고, 고구려, 동맹, 옥저는 없고 동해는 무천이라고 했습니다. 3화는 오수십계 5월 수린날 10월 계절제 이건 농경하고 관련이 있다라고 했습니다. 동무하니까 동해죠. 4번 음락간의 경기를 중시하는 책화가 있었다. 이것도 동해에 대한 설명입니다. 가나 제사장인 천공과 소도가 있었다. 3화에 대한 설명이죠. 정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 문제 봐요. 자, 문제 읽어봅니다. 교사의 질문에 대한 학생의 답변으로 옳은 거는 이 유물은 지린성 하면서 이제 뭐 벌써 부여네. 지린성 맨날 지린성 합니다. 부여. 금과 은으로 만든 장신구로 치장하는 걸 즐겼다 한다. 부여가 금과 은이 뭐 많이 나왔다고 그래요. 후장도 관련 있는 거고 후장하면은 부여, 고구려, 후하게 장례를 치른다 이런 거죠. 보기 중에서 부여에 해당하는 내용을 고르면 되겠습니다. 민면을 이제 옥저죠. 또 정리해봐요. 고구려, 옥저. 고구려는 대릴사위제. 서옥을 짓고 해서 서옥제라고도 했어요. 노동력이 갔다가 오기 때문에 재물을 받고 돈 안 받고 결혼한다. 삼겹살에 소주만 준다라고 했습니다. 옥저는 민며느리라고 했죠. 이거 그 예서제라고도 하는데 그런 표현이 이제 잘 안 나오기 때문에 이제 노동력이 오는 거죠. 노동력을 갖고 오는 거기 때문에 재물을 줍니다. 이 두 가지는 뭐 굉장히 잘 나오는 그런 내용이에요. 자, 2번 읽어봅니다. 철이 많이 생산되어서 낙랑과 외에 수출하였습니다. 마진 변 중에서 변환에 대한 그런 내용이죠. 변환은 이후에 가야가 되죠. 3번 여러 가들이 별도로 사출도를 주관하였다. 부여에 대한 설명이죠. 그래서 3번이 되겠습니다. 단궁, 과하마, 반어피 등이 대표적인 특산물이다. 고구려는 이제 맥궁이고 이건 이제 동에 대한 설명인데 앞글자 따가지고 단과반 그래요. 우리 뭐 학원에 이제 종합반 있고 한 과목만 하는 거 단과반이라고 있잖아. 그래서 단과반, 동해 단과반. 동해는 단과반이 없다 해서 읍군, 삼로까지 해서 동해 단과반 읍삼, 동해 단과반 읍삼. 읍군 삼로는 동해뿐만 아니라 동해하고 이제 옥저도 읍군하고 삼로가 되죠. 대군장은 없고 읍군 삼로가 각각 자기 지역만 다스리고 있다 이런 겁니다. 동해 단과반 없다. 동해 단과반 읍삼 이렇게 기억하면 좋겠어요. 반드시 암기해야 되는 그런 내용이죠. 그중에 이제 단궁은 이제 좀 작은 거고 과하마 그러죠. 과일나무가 있으면 여기 이제 과일이 이렇게 열려요. 여기를 왔다 갔다 하면서 이제 말을 타고 다니면서 이 과일 따기 좋은 거, 과일나무 밑에를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조그만 말, 조랑말 같은 건가 봐. 과하마라고 그러고요. 반어라는 거는 그 물개 같은 겁니다. 바다표범 같은 거. 그 가죽이 특산물이다 해서 동해 단과반 이렇게 꼭 기억해 둡시다. 5번을 봐요. 대가들이 사자, 조의, 선인 등의 관리를 거느렸습니다. 이거는 잠깐 설명을 하고 넘어가고 싶어요. 고구려에 대한 그런 설명인데 고구려 하게 되면 이제 오부족 연명체가 되죠. 오족을 이제 게르부, 뭐 소로부, 전로부, 순노부, 관노부 뭐 이렇게 이건 이제 약간 들어간 내용인데 이해해 주려고 하는 거예요. 이게 이제 오부족의 명칭입니다. 앞글자만 따가지고 하는 건데 이건 이 전에 왕족이었고 이후에 이제 왕족이 게르부에서 나오는 거고 이건 이제 왕비족이에요. 두 개는 뭐 이렇게 알 필요가 없습니다. 이제 피라미드 구조겠죠. 그리고 여기 이제 대가가 있어요. 대가는 뭐야? 좀 위쪽에 해당하는 그런 사람들이지. 그래서 뭐 상가, 고추가, 대로, 패자 뭐 이런 인물들이 여기 이런 존재들이 여기 속합니다. 그리고 밑에가 이제 관리죠. 사자, 조이, 선인 등이 여기에 속합니다.